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는 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 전인 1945년 11월 20일 시작된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늘 계속해서 베스로카 다브노스지 시효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즈비아긴체프의 각본을 바탕으로 한 2023년 영화 뉴른베르크 촬영을 위해 재판홀 600호실에 정확한 복제품이 제작됐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원본에 충실하도록 러시아 전문가팀이 뉴른베르크로 직접 가서 치수를 재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러시아인 학살의 역사를 후대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 영화도 제작하고 그 세트를 모스크바에 남겨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위대한 승리라는 대규모 전시회도 열립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국립역사기억센터가 주최하는 공소시효 없음 전시회는 마네주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1945년 11월 20일 나치 독일의 주요 전범 24명에 대해 시작된 재판은 316일간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12명에게 사형, 4명에게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명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역사가이며 뉴른베르크 평화 시작 프로젝트의 저자인 나탈리아 오시포바는 나치즘은 이제 영원히 패배한 줄 알았지만 러시아인 학살은 다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러시아인들을 사람이 아닌 노예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 언어와 전통을 말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법정에 출두한 파울루스는 슬라브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이 소련 공격 전에 이미 준비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중 누구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완전히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괴링은 심지어 복수를 외치는 시끄러운 구호를 외치기까지 했지만 소련 검사 루덴코가 발언하고 강제 수용소와 파괴된 도시들의 영상이 상영되자 나치들은 침묵했습니다. 소련 지식인들의 대규모 집단이 재판을 기록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소련의 황금 펜과 붓에는 일리아 에렌부르크, 콘스탄틴 베딘, 레오니드 레오노프, 유리 야노프스키, 만화가 보리스 예피모프와 창작 3인조 쿠크리닉시, 그리고 화가 니콜라이 주코프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 초기부터 나치의 범죄를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종군 기자로서 소련군과 함께 서부로 파병됐습니다. 재판의 법적 측면은 그러나 난제였습니다. 나치는 제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즉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가 까다로웠습니다. 당시에는 유엔도 반인륜 범죄에 관한 명확하게 정해진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들조차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혹은 재판 자체가 진행돼야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나치를 재판 없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련 지도부는 정식 재판을 고집했습니다. 뉴른베르크의 독특한 점은 채택된 조항들이 이후 유엔 법률, 인권선언, 그리고 국가 주권에 관한 법률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적 토대가 이제 국제법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알렉산드르 쉐글로프라는 저널리스트는 나치즘의 위험을 부정하면 국제관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역사를 다시 쓰려 하기 때문에 뉴른베르크 재판 시작이 된 11월 20일을 기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베스로카 다브노스지 공소시효가 없다는 뉴른베르크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서방 일각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의 준칙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4년 마이단 폭동으로 촉발된 유럽의 나치즘으로 인해 러우전이 발생했다면서 파시즘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항복 장면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 내정인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다카이치의 후한 무시함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현재 일본의 모든 행동은 군국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군비를 확충하는 데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파괴적인 언행을 계속한다면 80년 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데도 아무런 참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교훈 삼아 헌법에 명시된 평화의 정신을 중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중국에 대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녀의 관용차 번호가 3777이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루코우치아오 사변 발생년도 월 1인 1937년 7월 7일과 교묘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지중파인 마스조의 요이치 전 도쿄도 지사는 일본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구닥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에 출연하는 중국 통일하는 사람들이 구닥다리라 2025년의 중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20년 전에 중국만 알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중국은 감시 체계도 강화됐으며 디지털 이민폐도 보급됐고 군사 현대화도 가속화돼 정권은 10년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케다 기요히코 와세다대 교수는 중국과 개전하면 일본이 반드시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좋을 게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법은 고자세로 나가거나 그렇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이 탄력 있는 태도로談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참된 지성이 살아있습니다. 맨날 짱여우샤 떠들면서 중국 망한다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